그러면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곱근과 실수. 음. 그럼 이거를 한 번도 안 본 거니? 한 바퀴, 한두 바퀴는 돌았죠? 개념 원리로. 그쵸? 네, 그래서 포인트만 좀 짚고 가실게요. 자, 제곱근과 실수. 자, 이게 이제 저기 고위 수학 원에서도 나온 내용인데,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음. 제곱하고의 반대말이잖아요. 자, 2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은 4가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은 뭘 제곱해서 4가 나왔을까라고 보는 이 보라색 과정이 바로 제곱근을 구하는 방식인데, 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곱근은요, 제곱근을 x로 두고서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걸 제곱해야지 4가 나오는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어, 그러면 이건 이제 뭐가 됐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할게. 음, 자세한 이유는 문제 풀다 보면 계속 느껴지게 됩니다. 제곱근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하라? 첫 번째, 제곱근을 x로 잡아라. 그러면은 x를 제곱해서 4가 나온다라는 저 폼에 좀 익숙해지시고, 결국에 그 x를 찾는 게 바로 제곱근을 찾는 저 길이다. 방정식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제곱근은. 되셨죠? 제곱근은 정리를 하실 게 중학교 때는 뭐 별거 없어서 간단하죠. 제곱해서 이런 진리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표. x를 n승에서 이제 a가 나오는 건데, 저기 짝수승이 그냥 중학교 범위가, 저기 2승만 배우는구나. 중학교 범위에서는 요게 2승만 나오니까, 자, 요것만 보시면 되겠거든요.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x가 양수일 때만 두 개가 나오게 되죠.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가 다 가져가 버려서 여기는 없게 되죠. 자, 그럼 몇 개 연습을 해보면, 자, x제곱에 이렇게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자, 플러스니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제곱해서 7이 되는 거, 우리 상식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요? 루트를 배워요. 왜냐하면 루트를 배우면은 4 같은 거는 2를 제곱해서 나온다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7은 뭐지? 이거 모르는 건데? 그래서 루트 7로 정하자라고 이제 제곱근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였죠. 음. 그래서 양수에 대한 제곱근으로 음수에 대한 제곱근은 없다고 얘기를 했어. 양수에 대한 제곱근이 둘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어. 플러스인 경우가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인 경우가 이제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어, 이제 제곱근이라는 기호를 루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쭉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 말 구분하는 거 기억나시는지요? 루트를 한국말로 하면 바로 제곱근이에요. A의 제곱근은 아까 위에서 계속 얘기했던 제곱해서 A가 되는 이 두 숫자를 물어본 거지만, 제곱근 A 이렇게 말장난을 쳐버리면 얘는 그냥 루트 A라는 거예요. 루트 A. 그래서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물어보는 게 전혀 다르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렇게 요거를 읽으려면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제곱근 A. 그러니까 음의 제곱근 어, A가 되겠죠. 그럼 포인트들 짚고서 이거는 좀 숙제로 할게요. 한 번에 하셨으니까 얘를 저희 수업 시간에 풀 필요도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 자, 그럼 제곱근으로 표현된 거를 제곱을 하는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묶어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하고 루트는 곱하기 관계이기 때문에 제곱을 하게 되면은 각각 제곱을 하게 되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저렇게 플러스 A가 나오는 게 확인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묻는 문제니? 자, 저 괄호의 제곱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냐, 그 문제죠. 어. 겉에서 제곱한 건 되게 단순해요. 루트는 깨지고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플러스 A가 나온다. 바로 이제 요 경우를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음. 자, 저렇게 루트가 있고 루트의 안쪽에서, 자, 요걸 좀 강조합니다. 루트 안쪽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제곱을 하게 되면, 자, 요 세트가 말이죠. 뭐하고 동치야? 절대값이랑 동치입니다. 절대값. 절대값이 뭔지 알죠?
절대값 4 하면 그냥 4 나오잖아요. 절대값 마이너스 7 하면은 7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절대값은 그냥 양수 만들어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 이렇게 봅시다. 플러스는 그냥 나오는 건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떼고 나온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자 뭐 때문에 이 얘기를 꺼냈냐면요. 요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문자가 될 경우. 자 절대값 x가 있어요. x가 만약에 양수라면 그냥 나오니까 x가 되겠죠, 결과는. 맞아요? 근데 만약에 x가 음수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마이너스 x 나와요. 자 이거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선생님 절대값은 항상 양수가 나오는 건데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가 살아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해명 부탁드립니다. 나오죠? 볼까요? 겉모습은 음수같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양수예요. 왜일까요? x 자체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마뿔이 되잖아. 겉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요렇게 표현하는 걸 따져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문자가 있을 때 저건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질문. x가 0일 때는요. x가 0은 절대값에서 어떤 성질이 있죠? 0은 얘한테 붙을까요? 얘한테 붙을까요? 정답은 깍지 같은 녀석이에요. 다 성질이 있습니다. 보시죠. 0은 그냥 나온다고 해도 성립이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고 해도 마이너스 곱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절대값과 관련해서 인제 고등학교 가서 뭔가 경우를 나눌 일이 생길 때 0을 이 둘 중에 아무 데나 한쪽에만 붙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네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볼 걸 다 봤고요. 요 얘기를 한 겁니다. 약간 여기 식이 이렇게 변형이 돼 있을 때는 역시 얘가 절대값이랑 동치니까 a가 k보다 크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죠? 하지만은 다르면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자 이렇게 마이너스를 어떻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전체에다가 붙이는 거기 때문에 분배 법칙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확인 가능하시죠? 어. 그다음 제곱근의 대소관계. 그래서 루트의 대소관계를 볼 때는 안에를 보시면 되죠. 루트 안에를. 루트 안에가 큰 게 클수록 큰 겁니다. 음. 마이너스가 붙으면 당연히 그게 기계 되겠고요. 음. 그다음에 인제 부등식을 제곱을 하는 상황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의 인제 옵션은 제곱입니다. 부등식에서 제곱을 하면은 어떤 특이 사항이 벌어질까요? 부동의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이제 뭐 적당한 답이 그때그때 달라야겠는데 그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양수와 양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루트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루트도 루트 앞에 부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요 관점으로 비교하시면 우리 여기 제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1번 케이스. 자 요 경우에 제곱을 하시면 부동의 방향이 어떻게 되죠? 안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플러스로 같을 때는 안 바뀐다. 그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있어요. 요 경우를 좀 마지막에 보고요. 자 마이너스가 있을 때 볼게요. 자 마이너스 5 하고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이 더 크죠? 제곱을 하게 되면 여기가 9고 여기가 25 인데 어떤가요? 바뀝니다. 그쵸? 공감되시죠? 플러스일 플러스일 때는 안 바뀌고 마이너스일 때는 무조건 마이너스끼리는 바뀝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그때 다릅니다. 자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무조건 작죠. 근데 절대값은 큰 요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더 작은 건 맞는데 절대값은 얘가 큰 요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얘는 제곱을 하게 되면 25가 더 크니까 바뀌게 되겠죠. 얘는 여전히 얘가 더 크니까 안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 상황을 따져 봐야 되는 겁니다. 요런 거 한번 이렇게 분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리표를 딱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봤고요. 그래서 요거 열심히 잘 풀어 보시고요. 요런 거 뭐 절대값 고쳐 갖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 다음에 그리고 한 가지 또 짚고 갈게요. 절대값 -5 하고 절대값 5 하고 같은 거 맞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값 안에서는 내 마음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였다 떼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식이 a-x 절대값이 이렇게 줬어요. 왠지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그냥 바꾸셔도 동치라 이 말입니다. 어. 아무래도 요 모양보다는 요 모양이 우리가 좀 다항식을 다루는데 좀 친숙한 모양새잖아. 저렇게 하는 거 가능한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형을 봐 보시죠. 음. 아까 첫 번째 만나자마자 우리가 했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제곱근을 x로 두고 x에 대한 방정식의 관점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가 8의 제곱근이에요. 그러니까 x를 제곱하면 8이 나온다라는 마인드. 네, 그거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8은 루트 8의 제곱이니까 넘겨줘서 합차 공식 하시면은 2차 방정식이 해 구하시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A 단계는 그냥 숙제고요. B 단계 상을 제외한 다른 문제는 수업에서 좀 한번 푼 거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센수학 교재가 끝날 때까지 상을 빼고 이제 모든 문제가 기본 숙제가 될 거고요. 근데 그 중하에서도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인제 강의 방식 타입 B를 이용해서 질문을 받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표 문제는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리는 필요하게 한 번씩 다 볼 거고요. 제곱근의 이해. 그래서 요 표 정리해 보셨죠? 음. 미안합니다. 제가 0을 빼먹었네요. 양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몰빵이 되고 음수일 때는 없었죠. 그러면 한 개일 때가 있어요. 유일하게 0일 때죠. 요거 한 개 되게 특징적인 겁니다. 요거. 요거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제곱근이 한 개가 나오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한 개. 한 개는 0, 한 개는 0. 중등 과정에서 제곱근 한 개다. 그러면은 그 0에 대한 제곱근이다. 네. 세뇌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54번을 볼게요. 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다. 자, 음수는 제곱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실수 범위 내에서. 그래서 1번은 틀리게 되겠죠. 25의 제곱근, 양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갖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요게 맞게 되겠네요. 자, 0의 제곱근은 뭐 몇 개라고? 한 개라고. 얘 되게 뭔가 특별하죠? 좀 유니크하죠? 굉장히 유니크한 친구입니다. 음. 자, 6의 제곱근 6. 자, 말장난 시작됐습니다. 제곱근 6은 이제 6의 제곱근이랑 다른 말이라서 루트 6이니까 플러스만 대시면 돼요. 선생님 왜 하필 플러스예요? 마이너스가 서운하게. 이 제곱근 앞에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은 양수를 의미하죠.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6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음수 제곱근 6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마이너스를 분명히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곱근 5와 5의 제곱근은 서로 같다. 아니죠. 제곱근 5는 루트 5인데 5의 제곱근은 루트 5하고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헷갈리시나요?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난이도 상자리가 없을까요? 네, 일단은 유형 3, 4까지 좀 달려볼게요. 그래서 한 유형 3, 4개 정도씩 그래서 3x3, 4x4 이 정도로 좀 가볼게요. 제곱근 이제 구해 볼 건데 제곱근을 구하는 그 대상이 양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몰파, 음수일 때는 없다, 0일 때는 한 개였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 똑같은 내용이네요. 음.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으로 표현된 근호를 포함한 수의 제곱근을 구할 때 먼저 그 수를 간단히 한다. 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살펴볼게요. 바로 58번 같은 거 별표 하나만 박아 주세요. 요거로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자, 자, 루트 80이 무슨 숫자랑 똑같죠? 9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의 음의 제곱근을 묻는 문제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3 중에서 마이너스 3을 대변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높은 확률로 어떻게 실수를 하냐면 루트 81에서 얘도 제곱근 그 두 개를 뭔가 일심동체를 시켜버려서 81의 음의 제곱근을 계산하는 실수를 진짜 많이 합니다. 81의 제곱근. 루트 81, 루트 81, 제곱근 81
그거의 제곱근이니까 제곱근 2번 말했네. 1 번만 해야지 해 갖고 -9라고 잘못 답변하는 사례가 진짜 많습니다. 이거 의식적으로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아 피곤하시죠? 힘내 보시고. 음. 얘를 네. 네. 이거를 간단하게 수를 깔끔하게 고치고 나서 제곱근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자, 경각되시겠죠? 이것도 역시 이 상태로 보시면은 좀 실수를 하니까 일단 결과를 25 라고 써 주시고 그다음에 제곱근 플러스 5를 구해 주세요. 요렇게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더하시면은 인제 양의 제곱근 플러스 5 이게 3 이죠? 아래 걸 봤네. 네. 2가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음. 자, 도입부라서 그렇게 어려운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형 4 번까지 한번 봐볼 건데요. 음. 자, 이런 거는 이제 그 제곱근의 기하학적인 성질이라고 하는데 기하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그냥 그림이란 뜻이에요. 기하는 그림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넓이가 똑같으니까 x제곱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양의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이의 양의 제곱근이 뭐다? 한 변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기존에 잘 알던 정사각형에서 제곱근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됐어. 음.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가 같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해볼 수 있죠? 30이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뭘 제곱해야 30이 나오는가? 여기 x로 친절하게 놔줬네. x제곱이 30이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자, 이거 x는 루트 30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죠. 선생님 마이너스 30은 루트 30은요. 길이는 마이너스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어. "너 키가 몇이야?" "내 키 마이너스 30 센티야." 이러지 않잖아요. 길이라는 데이터는 마이너스에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저거를 저렇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자, 요거 한 문제 요거 66 번까지만 좀 이따 보겠습니다. 난이도 상인데요. 어떠한 요소를 섞였길래 난이도 상의 판정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 보죠. 삼각형 ABC가 있는데 그 A의 넓이는 B의 2분의 7배, B의 넓이는 C의 3분의 5배. 뭐야 이렇게 헷갈려. 그래서 C의 넓이가 6일 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되겠다. C의 넓이를 내가 지금 6이라고 알려줬죠. 그러면은 B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6의 3분의 5배잖아요. 그래서 요거 약분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요거 10이겠죠? 그다음에 A의 넓이는 B의 2분의 7배니까 방금 구한 저기 10에서 2분의 7배 하면은 35가 되겠죠? 넓이가. 자, 정사각형 A의 한 변의 길이 구해 볼까요? 자, 넓이가 35인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5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좀 허무하긴 한데. 네. 루트 35 이렇게 해서 ANS 루트 35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14 페이지까지 한번 풀어 보시죠. 네.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아. 원래 나한테 그러는 줄. 자, 보세요. 요거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렇게 잘라서 얘를 잘 끼 약간 이거 보고 뭐 생각났냐면은 여러분들 피자의 비밀 아세요? 피자 예를 들어 이렇게 베이킹을 했는데 생각보다 박스보다 더 크게 나오는데 그거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딱 예. 그러니까 이게 정원을 요구하지 않고 약간 살짝 타원이라도 사람들이 별로 개의치 않다 보니까 그게 딱 잘라 갖고 안에 넣는 거 보고 충격 먹었는데 약간 고런 느낌이에요, 요 문제가. 어. 자, 우리가 바보가 아니죠. 이렇게 됐는데 가운데 자르고 얘하고 얘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면은 피자가 복사되는 마술이라고 하진 않죠.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그쵸. 마찬가지로 분명히 모양은 비슷하지만 면적은 분명히 줄어든 게 맞죠? 이 가운데는 이제 피자 알바가 먹은 거잖아요. 네. 그 원리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좀 지우고. 자, 이 문제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어요. 전체 면적이 안 변하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 이게 잘라서 붙인다고 해서 얘의 면적 더하기 얘의 면적이 모양이 달라졌으니까 뭐 모양 달라진 버프를 받아서 10cm가 추가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나요? 넓이가 달라지지 않음이 포인트예요. 자, 요거 넓이 4 죠. 이거 넓이 36 이죠. 두 개 더한 거 넓이 몇이겠어? 40 이잖아. 그래서 루트 40 끝. 예. 묵직한 팩트 하나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한 겁니다. 예. 그죠? 아, 그거예요. 잘라서 정교하게 다시 붙였다. 저거 약간 그래서 그 피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자, 다른 번호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없을까요? 네, 오케이. 그럼 넘어가 볼게요. 좀 이제 진도를 좀 빼볼게요. 어느 정도 0점이 잡힌 것 같으니 우리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기억나시죠? 직각삼각형에서 성립됐던 그 식인데 그 증명은 뭐 유클리드에 의한 증명이 좀 가장 유명하죠. 뭐 여기다가 요걸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그리고 정사각형 그려서 어떻게 보조선 잘 그어서 이 합동 조건하고 얘하고 얘하고 합동이고 얘하고 얘하고 합동이어서 이렇게 타고 오는 그런 증명이 좀 유명한데 지금 우리가 그걸 다뤄볼 건 아니고 피타고라스가 이제 제곱근이 사실 그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3학년 1학기 때 피타고라스를 배웠어요. 이 제곱근을 같이 설명을 할 때. 어. 그러니까 제곱근을 배우기 전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그럼 내가 c의 길이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양변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이렇게. 어. 요렇게 구한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길이기 때문에 여기는 양수로 고정이 되겠고요. 네. 이렇게 공감할 수 있죠? 자, 그럼 문제를 볼 건데요. 음. 자, 직각삼각형이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골 비율 기억이 삼각비를 안 배웠구나. 네. 네, 이거는 저도 알려줄게요. 3, 4, 5 단골 비율 있죠. 단골 비율이 있는데 3학년 2학기 때 이제 나오는 건데 저거 좀 숫자 독특한 게 있거든요. 3, 4, 5랑 그 다음에 여기 1대 루트 3대 2 여기가 60도일 때인데 요런 거는 이제 2학기 과정인데 1대 루트 3대 2 그리고 5대 12대 13 이것도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유니크한 거 나갑니다. 8대 15대 17 요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음, 자, 요런 비율이 있습니다. 자, 요거 잘 기억에 나게끔 내가 스토리 플로우를 짜드릴게요. 8월 15일 우리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죠. 광복절에도 일주일은 7일이었다. 광복절에는 일주일이 8일 아니죠? 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7은 무슨 숫자? 행운의 숫자. 크리스마스 이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행운의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당일. 안 까먹습니다, 이러면. 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센수학 C단계 문제에서 요게 나옵니다. 네, 그때 다시 물어볼게요. 그때까지 한번 기억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네. 자, 이거, 잠깐만. 그래서 이거 루트 30이 이렇게 나오죠, A씨의 길이? 16하고 15 더하니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6번 봐볼게요. 음. 그래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 나타내기. 음. 자, A제곱의 제곱근은 일단은 무지성으로 루트를 그으신 다음에 얘가 양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A가 양수니까 절대값이 중간에 생겨도 어차피 사라질 테니까 요렇게 해볼게요. 제곱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숫자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과 일맥상통합니까? 제곱수겠죠. 제곱수. 어. 이렇게 단결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 그런 영상 같은 거 보면 막 왜 여러분들 이걸 알지만 안 들 수도 있는데 말을 막 주저리 횡설수설 하는 건데 이제 본질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뭐 간식도 사 줬고 내가 지금 뭐 피자가 먹고 싶은데 마침 내가 밥을 안 먹고 왔고 근데 너네가 뭐 피자를 맛있게 하는 줄 알고 있고 너네가 용돈을 모으면 모을 수가 있고 이거 뭔 말이에요? 나한테 피자 사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처럼 개떡같이 말하는 거를 찰떡으로 알아듣는 작업을 하시는 게 모든 과목에서 주요 취지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간결하고 담백하고 확실하게 뭔 말인지 요약하는 거. 이게 모든 과목의 주요 취지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는 그냥 제곱수 골라라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곱근원을 사용하지 알 수 있는 제곱수는 뭐가 있냐면은 25분의 1이 있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보는 순환수도 기억하세요? 이거 고칠 줄 알죠? 9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 3분의 1. 이거 이제 분모도 제곱수, 분자도 제곱수 9분의 2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0.4는 왜 안 되죠? 순수로 고쳐보세요. 10분의 4인데 12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15도 제곱수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제곱수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곱수도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되겠죠? 네, 재채기가 나오려고 했나? 자, 17의 제곱은 289. 이런 것들. 25의 제곱은 625.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은 이 제곱근 단원에서 보입니다. 왜냐면 이 제곱근 안에 복잡한 숫자가 나왔을 때 그런 걸 빼기 좋잖아요. 13의 제곱은 169. 그렇지. 아는 친구도 있네. 14의 제곱은 196. 네. 요런 거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응? 음. 네. 그럼 여기 난이도 상을 봐볼게요. 14번.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수, 다시 말해서 제곱수를 구하면 제곱수의 제곱근입니다. 제곱수의 제곱근. 25, 25의 제곱근을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됐던 이유는 25가 제곱수니까 루트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네, 와닿으시죠? 네, 똑같은 말 반복하는 이유는 와닿으라고. 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6하고 8인 직사각형의 빗변의 길이. 네, 그 빗변의 길이는 일단 10이 나오죠. 응. 그래서 그 10을 보고 12 제곱근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10을 쓰고 그 빗변의 길이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거니까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만 되니까 기억은 아니게 되겠죠. 그 기억은 내가 아까 우리 정리를 해놓고 판단을 하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이 10의 제곱이니까 이 10의 제곱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 빗변의 길이는 10이 나오니까 그 10을 갖고 판단해 주셔라. 겁니다. 넓이가 14인 원의 반지름의 길이. 루트 14. 아, 아니네요, 아니네요. 기억 내가 좀 판단 미스했네. 잠깐만. 어, 근호를 사용하자고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값이 근호가 없는 걸 물어보고 있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오인을 했어. 기억의 값을 갖고 그 녀석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를 오해를 했는데 그냥 이 문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제곱근호가 안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건 루트 14, 여기 루트 14겠죠? 넓이가 25분의 121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5분의 11. 그렇지. 건널비가 72인 정육면체의 모서리의 길이.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어떻게 되죠? 부피 말고. 네. 저기 단면이 x제곱인데 6개의 면이 있으니까 6x제곱입니다. 6x제곱이 72 이렇게 식을 두시면 되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12가 되겠고 한 모서리의 길이는 루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요게 난이도 상이었고. 자, 그럼 7을 앞두고 있는데 몇 개 남았나 보자. 7, 8, 9, 10, 11. 아이고, 양이 좀 되는구나. 아이고, C단계를 그거 힘들겠네. 음. 자, 아까 이제 그 제곱의 위치에 따른 그 값의 변화를 살펴봤었죠. 자, 첫 번째로 제곱이 루트 밖에 있을 때랑 루트 안에 있을 때, 그거를 구분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마이너스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요렇게 제곱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얘는 이제 안 나와요. 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거는 중3 교육과정이 아니거든요. 일단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화살표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이거 4개를 제곱했을 때 각각의 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 거 어떻게 나오죠?
루트만 벗겨집니다. 밖에서 제곱하면 루트를 벗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에다가 벗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얘하고 얘부터 중요한데 이거 아까 뭐하고 동치라고요? 절대값 a입니다. 절대값 마이너스 a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를 세부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편이 갈리는 겁니다. 만약에 a가 양수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그냥 나와서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 네 개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의 제곱근을 묻는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죠. 자, 그 값이 나머지 네 거 다른 하나는 자, 계산해 보죠. 요거 3이고 얘도 3이죠? 어. 자, 얘도 3입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돼? 절대값 마이너스 3인데 얘가 3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죠. 왜냐면은 얘는 가장 밖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루트는 여기 플러스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 놓으면은 음수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유형 8번을 봐 보시겠습니다. 음.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방금의 그 제곱 애매했던 제곱의 위치를 통해 연산을 마치고서 다른 추가 덧셈 곱셈 연산까지 맞춰보는 그런 유형입니다. 3 나오고 8 나오죠? 맞습니다. 5 나오고 이거 몇 나와요? 2 나오죠? 절대값 마이너스 2인데 2니까 네. 그래서 5 곱하기 2 빼기 7이니까 네. 얘가 3이 나오는 게 맞구나. 네, 3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요 녀석 절대값 마이너스 9인데 그냥 9가 나와 버리죠. 그다음에 얘 그냥 3분의 1 나오는데 곱하기 3으로 바뀌죠. 나누기니까 얘는 그다음에 6. 27에다가 6 더하니까 33 맞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5번을 보시면은 빨리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5 제곱하면은 이거 5분의 4 그다음에 이거 제곱하면은 곱하기 10 이렇게 나오겠죠. 어, 겹쳐 보이긴 하는데 2 곱하기 5가 10이라는 약분이 돼서 아이고 마이너스 20이 나와야겠네요. 유형 9번 봐 보겠습니다. 음. 그 절대값으로 바뀌었을 때 그 절대값의 최종 부호를 결정하는 그런 문제였죠. 얘는 뭘로 바뀐다고? 절대값 a로 바뀐다고요. 그런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절대값을 탈출을 해야 된다. 3a도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이거 절대값 부 a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서 얘는 결론적으로 플러스니까 있는 그대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헷갈린다면 아까 마이너스 때 부가 자유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고쳐주신 다음에 이거 일로 넘어가는 거 동치입니다. 그 다음에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온다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죠. 은근히 그 절대값 안에서 자유롭게 마이너스 떼부하는 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자, 이것도 절대값 7a인데 어, 요거는 뭐 봐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묶어줘도 괜찮아요. 왜? 7의 제곱이라 볼 수도 있고 저기 마이너스 7의 제곱이라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수 법칙을 쓴 건데 기본적으로 지수 법칙은 양수에 대해서만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a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에 대한 디테일을 얘기를 해 보자면 되게 매뉴얼을 잘 지켜주자면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수 법칙은 양수에 대해서만 성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항상 그런 전제가 깔리거든요. 근데 a가 음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바꿔도 똑같죠?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생긴 건 이래도 양수죠. 근데 지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근데 문제가 그냥 대충 두루뭉술하게 뭐 이렇게 바꿔도 틀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서술형으로 만약에 내게 되거나 진짜 찐 의미를 묻게 되면은 트집 잡힐 수 있어요. 논리적 비약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법입니다, 법. 기수 법칙. 기수 법칙은 양수일 때만 성립되게끔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수 폼으로 선생님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아까 말했죠? 절대값과 대곱에서는 마이너스 띠부실이 내 마음대로 공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 어차피 없어질 건데 괜히 만든 사족이 아니라 지수 법칙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든 거라는 거 좀 알고 계실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거는 7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이니까 비로소 지수 법칙인 하나로 묶어서 같이 제곱한다를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여기 좀 색깔 다르게 요렇게 양수끼리 만났으니깐요. 자 그러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7a가 되는데 P부실 자유죠? 이건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상식이니까. 숫자 3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까지 설명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저거에서. 자 근데 인제 7a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겠죠? 그래서 7a 마마뿔 돼서. 그래서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음.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상 한번 봐 볼게요. 음. 자 일단 동치 절대값으로 바뀌어요. 루트와 루트 안에를 전체를 아우르는 제곱이 만나서 얘가 동치인 절대값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7이다. 자 생긴 게 무섭게 생겼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봐 봅시다. 절대값이 7인 거 무슨 숫자였나요? 7 있고 마이너스 7 있죠. 각각의 경우를 만족시키는 1차 방정식의 근 A를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7일 경우 A는 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각각 내주시고 답이 1이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어. 이거는 중학교 버전이라서 조금 간소하게 이렇게 했지만 이거를 조금 더 또 규격에 맞춰서 풀면은 2a-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경우 나눠 주시고 그다음에 2a-1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경우 나눠 주셔서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쓰시고 이때는 마이너스부터 나오니까 이렇게 쓰셔서 각각의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 나누는 게 굉장히 생소할 텐데요. 고등학교 때는 이게 굉장히 생활화가 되거든요. 경우를 왜 나눌까요?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절도 사건이 발생이 됐어. 연필이 중요한 연필 하나 없어졌어. 왠지 내 기분이 오늘 안 좋으니까 "너가 범인일 것 같아."라고 하면은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5명 모두가 용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단서로. 근데 범행 장소에 노란색 머리카락이 다수 발견이 됐어요. 그럼 우리 중에서 노란색 머리가 된 사람이 이제 용의자로 이렇게 추려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것처럼 약간 추리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2a-1이 양수로 재단한 단서도 없고 음수로 재단한 단서도 없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눈을 두드려보는 이러한 시도는 굉장히 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왠지 기분이 양수일 것 같아? 이런 순간 수학을 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인제 소설가로 등재를 저기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공계에서 가장 잘못하는 행위가 그렇게 어 단서가 없는 거를 소설 쓰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대학교 때도 시험 보면은 조교들이 서술형 시험을 인제 다 검사를 하는데 눈 아프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시험을 보려니까. 그래서 인제 시험 볼 때 가장 정색을 하는 말이 "모르면 그냥 답을 쓰지 말고 답을 쓰지 말면 감점을 안 한다.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 답을 이상한 거 써 놓으면은 소설 쓰면은 감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기 힘드니까. 안 썼으면 그냥 안 풀었으니까 점수 안 주면 되는 건데 써 놓으면 일단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봐야 되잖아요. 학생이 100 명이 넘는데 막 한 수업에. 그래서 안 쓰면 감점이 없는데 잘못된 거 이상한 소설 써 놓으면 감점. 약간 그런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네요. 그다음에 유형 10 번하고 11 번까지 또 봐 볼게요. 네. 뭐 숙제는 C 단계를 한번 읽어 오는 거 그냥 B 단계를 그러면은 어차피 포인트는 예습을 좀 숙제로 내겠습니다. 이 C 단계까지. 예습을. 일단 예습이니까 다 푸는 걸 기대하지는 않을게요. 자 이거 보시죠. 음.
네네. 재수업 숙제는 재수업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 예습은 일단은 저기 뭐 우리 그러니까 0 점을 잡는 단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인제 ABC 단계가 하나의 중단원당 ABC 단계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정도를 좀 0 점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나가면은 뭐 1.5 단원, 너무 그 내용이 어려웠다 그러면은 뭐 끊어가는 건데 BC 단계에 이렇게 하나씩 어 일단 뭐 좀 딱 정해 줄게요. 지금 우리 B 단계 하고 있잖아요. 다음 단원의 B 단계까지 한번 우리 보셨으니까. 네. 한번 풀어 보세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번호로 특정을 해 줄게요. 아 너무 많나?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27 페이지. 네. 네 그리고 C 단계는 여러분들이 못 풀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C 단계는 거의 다 풀 건데 C 단계는 못 풀지라도 읽어 보고 나서 한번 털린 다음에 수업을 듣는 거랑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듣는 거랑 차이가 크기 때문에 네. 뭔 느낌인지 아시죠? 네.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한데.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된 내용이 유형 하나에서 좀 더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인제 절대값과 동치인 그 표현을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음. 그 메커니즘이 절대값 마이너스 A로 바뀌죠, 이렇게. 그런데 A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마뿔이 돼서 A로 결정되는 요런 거 반복하는 겁니다. 자 요거 절대값으로 바뀌죠. 양수니까 있는 그대로 나오겠죠. 똑같은 논리 판단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값 OB죠. 근데 OB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OB로 식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 연습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재밌는 표현 나왔는데요. 요거 우리 하나 정리하고 가실게요. AB 곱한 게 0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저걸 날 것 그대로 보면 A가 양수라면 B가 음수라는 것이고 A가 음수라면 B가 양수라는 거죠. 뿔마가 섞여 있다는 거죠. 이거 그냥 한마디로 하면 뭐니? 둘이 모호 다름. 끝. 네. 모호 다름. 이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둘이 부호가 같으면은 A, B가 0보다 크다. 뿔뿔 마마. 그냥 둘이 부호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 부등식을 이항시켜서 보면은 B가 더 크대.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까? 둘이 부호가 다른데 B가 더 커. 그럼 누가 양수라는 거야? B가 양수라는 판단이 예, 간결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 두 조건을 종합하는 거 되시겠어? 어? 뭐라고? 둘이 부호 다르네. B가 더 크네. B 양수. 이렇게 두 개의 논리를 종합하는 거. 이거를 좀 답답하게 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 보자. 한 개 음수라고?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고 요런 경우도 있겠군.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루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만큼 우리가 요 개념이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음. 그래서 결론은 요겁니다. 이 두 말은 뭘 돌려서 말한 거야? A 음수고 B가 양수라는 말을 그냥 돌려서 말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요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수학에서 되게 많아요. 무슨 뭐 괴물들이 외계인들이 써 놓고 아랍어로 써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문제도 되게 파 보면 결국에 이렇게 단편적인 걸로 고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 과정 자체가 찐으로 복잡한 것도 있는데 수학에서 결국에 뭘 요구하는 거야? 이 이 말을 이 수학적인 복잡한 말을 단결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수학의 주요 취지예요. 자, 그래서 A가 음수니까 요거 마이너스 A겠고 이거 마이너스 4A겠죠. B는 양수니까 요렇게 되겠고 여기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B가 최종 정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상이 하나 더 있네요. 자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 A, B의 부호가 다른데 A가 양수래. 그러면 B가 음수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돌려 말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논리적인 추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변별력이 낮은 문제, 이렇게 쓰면은 변별력을 조금 실은 문제. 자 이런 식으로 인제 캡사이신을 첨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A가 양수니까 이거 A로 나오겠고, 자 이거 막 마이너스가 덕지덕지 많은데 겉의 제곱은 이거 결국 뭐지 플러스로 바뀌죠? 제곱 안에서는 맞부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여기는 조심, 이거를 바꾸면 안 돼. 여기 안에 제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제곱하게 되면은 선생님 이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 껍데기만 사라지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살아 있어요. 요거 여기다 별표 하나만 해 주세요. 마이너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마이너스 b인 거예요. 마이너스 b. 음. 자 그리고 연산자와 부호는 연속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괄호가 필수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 절대값 마이너스 3a인데 마이너스 많아서 헷갈려요. 절대값 3a로 고칠게요. a가 양수니까 그대로, 그대로. 자 이거 9분의 b제곱이죠. 3분의 b제곱이죠. 자 이거 아까 이제 그 딜레마 나왔는데요. 그냥 우리 습관을 그렇게 들입시다.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이렇게 고치죠. 근데 굳이 왜 이렇게 고쳐요? 양수로 만들어 주려고. 그냥 이거 되게 중요한 의미니까 그냥 이렇게 좀 귀찮아도 이 과정을 꼭 섞길 바래요. 귀찮지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양수니까 무슨 법칙? 갓수 법칙, 지수 법칙, 갓지수 법칙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수 법칙 썼어요. 절대값으로 바뀌겠죠? b가 음수니까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습니다. 요렇게 말이죠. 음.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내가 조명하고 싶은 포인트는 지수 법칙의 요건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인제 수학 1 에서도 헷갈리는 거기 때문에 지수 법칙 요건이랑 저거 마이너스 덕지덕지 있는 거 제곱할 때 어 얘는 마이너스가 제곱의 대상이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 줘도 동치가 성립이 되고, 이 제곱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렇게 안쪽에 제곱이 있어야 된다. 껍데기에 루트난 껍데기를 없애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마마 뿌리니까 이렇게 되고 3 약분되고 a제곱 b제곱에 마이너스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자 요거는 잠깐 답을 좀 확인해 봅시다. 중요한 문제니까. 94 번이고요. 아 이거 여기 편집 안 된 거네. 네. 잠깐만 주시겠어요? 아 그럼 여러분들 풀기하고 확인해 봐야겠다. 네. 11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루트 안에 인제 어떤 식이 있는 형태인데요. 음. 자 보세요. 요렇게. 네. 이 문제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값으로 바뀝니다, 1 차적으로. 음. 자 내가 인제 그 얘기를 이래서 한 거예요. 자 요거 플러스에다가 절대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가 있는 거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마이너스를 떼부실. 얘보단 얘가 그래도 좀 낫지 않나요, 그래도? 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판단하실 때요. 어 3 하고 마이너스 3 하고 6 사이를 빼면은 6 보다 작은 걸 뺐으니까 양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데, 자 한 가지 팁 아닌 팁을 드리면 여기 들어간 적당한 수 1 같은 거 있죠. 그거 그냥 대입해 보세요. 플러스 5 나오죠? 양수라는 겁니다. 플러스 4 나오죠? 이거 양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막 꽉 막힌 사람처럼 '자 이거는 이렇게 요거겠군. 어 자 보자. 여기 x가 여기 마이너스 3 보다 크니까 그거를 빼면 헷갈려.' 이러지 마시고 단순화를 시키는 걸 잘하셔야 돼요. 음. 첫 번째 단순화는 이거 얘랑 똑같습니다. 이거 팩트죠?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3 이랑 같은 것처럼. 그다음에 이거를 뭐 마이너스 3 보다 큰 걸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보다 큰 숫자에서 요걸 하면은 뭐 양수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데
애초에 문제가 오류가 없기 위해서는 같은 성격의 영역, 그러니까 이 부호가 이중으로 되지 않는 그런 영역으로 잘 분류해 놨기 때문에 그냥 여기 들어가는 0 같은 거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0 대입하면 양수 나오죠. 그게 양수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네, 여러 번 얘기를 했고요. 이거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 좀 있네. 그다음에 여기다 0 대입하시면 이것도 양수죠. 그대로 나와서 밖에 있는 여기 마이너스를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x-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유형이 지금 달린 것 중에 좀 제일 헷갈릴 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 저도 인지를 하고 계속 좀 볼게요. 일단 100번까지 좀 보겠습니다. 음, 보실게요. 일단 a를 동치로 고치시면은 절대값 x 플러스 1 마이너스 절대값 1 마이너스 x인데 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큰 거를 대입하면은 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겠죠. 1보다 큰 것에서 1을 빼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거에 부합되는 2라는 예시 숫자를 그냥 대입을 해도 양수니까. 근데 조심하실 게 진짜 2를 대입한 계산값을 쓰시면 안 돼. 어, x가 2라고 특정하진 않았으니까 둘 다 그냥 나오게 됩니다. 양수라서 x 플러스 1에서 x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2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한번 판단해 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 먼저 답을 구해볼까요? 여기 들어가는 거 0이라는 예시 숫자가 있죠.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대수 비교해볼게요.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누가 무조건 커요? x 플러스 1이 커요. 생각해보니까 상식적인 거야. 똑같은 x에다가 1을 더한 거가 1을 뺀 것보다 큰 거는 직관적인 거죠. 네. x 플러스 1. 그래서 이거는 큰 거는 플러스 작은 거는 마이너스인 그런 건데 어쨌든간 얘는 그냥 나오고요. 뒤에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데 마침 앞에 있던 마이너스랑 충돌해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EX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실 건데요.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둘 다 음수.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 두 개짜리는 스토리가 둘 다 양수, 큰 것만 양수, 둘 다 음수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변형을 나누면. 둘 다 음수니까 그리고 요거는 팁. 자, 둘 다 양수일 때 나온 거의 결과에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네, 그거 왜 그런지 살펴볼게. 그러니까 아까 요렇게 나왔던 요거 한번 기억해 주겠니? 요거? 자, 거기 아래에다가 둘 다 마이너스일 때를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이 보라색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떤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요거 나오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양수일 때 나온 결과는 둘 다 음수일 때 나온 결과의 전체적인 부호가 반대예요. 그렇죠? 여기 2 구했잖아요. 여기서 똑같이 이런 고생하지 마시고 기억의 결과에서 그냥 마이너스 옮기시면 돼요. 아시겠죠? 틀렸어요. 그래서 2번. 네, 12번까지 가볼게요. 미안합니다. 12번. 아니야, 12번은 조금 얘가 이제 살짝 응용 색깔이 들어가서 11번에서 좀 끊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회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형 12까지 다뤄볼 건데요. 12번의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여기 A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떤 A라는 그 숫자가 있었는데, 루트를 X와 곱하기로 연대해서 루트를 다 벗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 거듭제곱 관련된 웬만한 그 응용 문제는 무조건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루트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녀석이 가져야 될 요건은 제곱수겠죠. 제곱수를 소인수 분해해서 어떤 요건이 있었냐면은 소인수의 그 제곱이 다 짝수 거듭제곱이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해서 각 소인수의 그 거듭제곱이 짝수이게끔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봐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12x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12를 순수분해해 주시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누구 때문에 지금 제곱수가 안 되죠? 3 때문이죠. 그래서 필수적인 3을 하나 챙겨오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러면 이제 제곱수가 된 거 맞아요? 근데 제곱수가 될 수 있는 루틴이 저것뿐일까? 아니라는 거죠. 자, 3은 무조건 머스트 챙겨와야 되는 거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8의 제곱, 얘네들이 다 엔트리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거 한번 해볼게요. 대표 이용해서. 자, 300은 이렇게 합시다. 100이 간단하니까 이렇게 빼지죠. 이렇게 해줄게요. 굳이 막 100을 2의 제곱, 5의 제곱 요거를 봐야 돼? 그럴 필요까지 없잖아. 그냥 100 좀 나가 있어. 자, x로 필수적인 게 뭐죠? 3이죠. 그래야 짝수가 되는 최소한의 단위. 그 다음에 3만 되는 게 아니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문제에선 3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두 자리 자연수. 3은 한 자리인데? 3이 두 자리였네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럼 두 자리가 되는 거 누구 있어요? 3, 4, 12부터 되겠죠. 선생님 27도 되는데요. 가장 작은.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본 형태가 이걸 만족하는 두 자릿수는 몇 개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가장 큰 걸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3 곱하기 25 하면 3 곱하기 저기 36 하면은 100으로 넘어가니까 3 곱하기 25까지 몇 개야? 이게 75 여기까지 두 자릿수죠. 두 자릿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개수 같은 거 어떻게 셀까요? 진짜 12 뭐 저기 27, 75 이런 개수를 세는 게 아니라 2, 3, 4, 5 요걸 세는 겁니다. 자, 요거 정수의 개수 셀 줄 아시나요? 자, 요거 빨리 해볼게요. 341이랑 575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간 정수의 개수 몇 개? 네. 그러면 요렇게 되면은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정수의 개수 세는 방법은 등호가 한쪽에만 있는 게 디폴트죠. 한쪽에만 있는 경우 그냥 빼면 그게 곧 개수입니다. 하나 더 들어가면 플러스 1 해주셔야 되고요. 둘 다 빠지면 마이너스 1 해주셔야 되죠. 네. 그러면은 됐고요. 요거 상자리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105번까지 보고 수업을 마칠게요. 음. 자연수 A, B. 자, B가 자연수가 나온다라는 것은 여기 안에가 무슨 수? 제곱수. 자, B가 되기 위해서는 루트 안에가 제곱수여야 되고요. 제곱수여야지 루트가 사라져서 무리수 이슈를 없앨 수가 있죠. 근데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분수 이슈도 없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가 5의 배수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요건 동의하십니까? 그럼 108에 저 소인수분해 해보시면은 그 A가 참 중요한 미션을 수행해줄 친구예요. 그러면 저기 108은 자리수 다투하면 3의 배수죠? 3 곱하기 소인수분해 해보시면은 36.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1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4, 12. 3의 세제곱이죠. 자, 요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A의 필수적인 거 있고 부수적인 거 나열해 볼게요. 필수적인 거 3 필요하죠. 짝수 거듭 조금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5도 필요합니다. 분모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상이라는 마크를 달았어요? 자, 분모에다가 5 추가하면 헷갈리지? 헷갈리지? 요거 한번 해결해 볼래? 라는 캡사이신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만 되냐? 아니죠. 부수적인 거 뭐 있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다 된단 말이야. 자, 그럼 그렇게 되는 건데, A 플러스 B 중 가장 작은 걸 구하여라. 그러면 가장 작은 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걸 예로 판단해 볼게요. 이거 대입하시면은 5 지워지고 2 곱하기 3의, 어, 3의 4승, 9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B는 18 이렇게 나오죠. A는 여기 15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 두 개 더한 게 33이 되겠네요. 자, 이게 왜 가장 작은 거야? 뒤에 거 봐봐봐. A가 더 커질 일만 남았죠? 그리고 A가 커지게 되면 루트 안에 커지니까 B도 커진다고 볼 수가 있죠? 루트는 안에 게 커지면
결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거에서 쇼부를 쳐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3 부터 좀 나가면은 C 단계까지는 그래도 예 충분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C 단계까지는 진도라 보시면 되고 C 단계를 다 나갈지 못 나갈지가 좀 미지수인 것 같은데 요걸 한번 다 풀어 보세요. 그래서 B 단계는 그냥 상 위주로 좀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의 공부를 한다라면은 그중에서 B 단계 이하에다가 쓰는 에너지는 15% 20%로 보시고 약간 C 단계를 최적화한다라는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런 마인드로. 좀 간결하지 않나요? C 단계만 C 단계를 어디 저기 화장실 벽에다가 네 빨간색 글씨로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그렇게 그 적입니다. 네. 우리의 주적.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